단계별 위기 관리 절차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 위기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의 위기 상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되어 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위기의 종류에 따라서 구체적인 이 상황의 진전 과정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위기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화된 어떤 전개 과정을 제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국가 위기의 전개 과정은 주로 잠재되어 있는 이런 잠재되어 있던 국가 간의 상충된 이해관계가 표면화되면서 이야기가 되죠.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국가 간에는 특정 사안을 두고 가벼운 충돌과 같은 이런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벼운 갈등이 곧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긴장고자나 또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도 사태가 또 진전이 되면 위기는 해소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타국의 맞대응이 이루어지게 되면 대립이 이제 첨예화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사태는 작용과 또 반작용, 상호작용이라는 이런 어떤 순환 과정으로 확대가 될 수가 있고 위기는 확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긴장고조와 이 갈등 심화의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고 또 위기는 절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이때가 강압과 양보의 어떤 적절한 조합을 통해서 더 이상의 갈등 확대를 방지해야 하는 위기의 결정적 분수령이 되는 셈이죠. 자, 우리 앞에서도 설명을 했다시피 이러한 어떤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어떤 교섭적인 위기 상황인데요. 이 교섭적인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 협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흥정과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확대될 수도 있고 또 위기가 중단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의 결정적 분수령이 되는 이런 지점에서 과연 이 강압과 회유의 또는 양보의 이런 적절한 어떤 선택을 통해서 조합을 통해서 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즉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시점이 바로 여러 가지 작용과 반작용,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이런 확산되는 이런 시점이 바로 이러한 어떤 전략이 구사되어야 될 그런 시점이겠죠. 자, 이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양국은 위기 관리 전략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협상에 나서게 되겠죠. 이 위기 관리 노력이 만약에 실패하고 또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가 될 경우에 위기 상황은 전쟁으로 확산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위기 관리한 조치들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이 위기는 해소가 되고요. 또 상황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어떤 흐름을 본다면 이 갈등의 심화와 위기 상황의 발생 그리고 이 위기 시에 이 정책 결정 과정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이 갈등과 위기는 혼재되어서 구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의 전개 과정과 또 위기 시에 정책 결정 과정이 혼재되어서 상호 영향을 주게 되죠.
따라서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떤 대응책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 위기 상황의 전개 방향과 또 위기의 해결 여부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위기 관리 절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위기 관리의 방식은 구체적인 위기의 성격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되지만 이 위기 관리의 방안을 선택하는 과정은 일련의 정책 결정 과정과 유사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공공정책의 결정 과정과 이 위기 관리 절차가 차이가 있다면 이 상황의 특이성, 즉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아 같이 이 위기 관리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돌발성과 긴급성, 또 불확실성, 의외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의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책 결정자가 보다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것이죠. 정책 결정자들은 시간이 부족하고 또 이러한 시간의 제약 압박 속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정책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 정책의 영향과 결과가 예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이 정책 결정자들은 이 공식적이고 또는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 돌발적인 사태에 대한 정보와 보고를 이제 받게 되고요. 또 사태의 심각성과 긴박성을 인식을 하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단계에 들어가겠죠. 자, 이 단계에서는 사태 발생에 대한 이 사태 발생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고 또 신속한 정보 여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이 정책 결정 집단은 상황에 대한 분석과 또 대응 방안을 검토하게 되고 또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되겠죠. 자,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합동참모본부에 의해서 고안이 되어서 1976년도부터 활용되고 있는 이 위기 조치 절차를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위기 조치 절차는 위기 상황의 전개, 먼저 위기 상황의 전개가 이루어지면 이 위기를 평가하고 방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방책을 선정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실행 계획을 시행하는 이런 6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행동 절차가 모든 상황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완벽한 모형은 아니지만 이 위기 관리 조치가 실제 어떠한 단계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가를 알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또 이와 같은 이 위기 관리 절차를 토대로 해서 사안별로 혹은 국가별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의 실정에 부합되는 이런 한국형 위기관리 절차를 보다 발전시키는데 미국의 이 방식이 큰 시차점을 제시해 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아까 이야기한 이 방책 개발, 방책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course of act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옵션을 이야기합니다.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안. 우리가 공공정책에서도 대안을 개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옵션, 선택,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군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방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책 발전, 방책 선택, 최선의 방책,
적방책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죠. 이 방책은 바로 하나의 정책 용어로서는 대안에 해당되고 또 일반적인 의미로는 옵션, 선택사항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위기관리 절차 1단계부터 6단계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1단계가 상황전개 단계인데요. 이 상황전개 단계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문제나 사건이 발생한 그런 경우죠. 자, 이러한 이 상황 전개 1단계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어떤 활동 내용으로는 우선 상황을 감시하는 것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감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감시를 강화를 하게 됩니다. 이 1단계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황 전개 단계에서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확한 인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또한 이 위기의 징조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하는 그런 요구가 일어나죠. 그래서 제1단계 이 상황 전개에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문제를 인지하고 그리고 위기를 신속하게 보고하는 내용들이 주요 1단계 주요한 내용이라 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면 예하부대와 이 관련 정보기관을 통해서 이 상황을 인지를 하고 또 이 상황 보고서를 작성해서 상부에 보고하고 또 위기 조치 제도의 시행 여부를 검토하는 이런 주요한 내용들이 바로 이 상황 전개, 즉 1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행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단계 2단계는 이 위기 평가 단계입니다. 이 위기 평가 단계에서는 위기 관리, 정책 결정 기구나 정책 건의 혹은 자문기관의 기초적인 첩보 분석과 또 상황 보고가 이루어진 상태이죠. 그래서 이 위기 평가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정보 분석과 상황 보고를 근거로 해서 정책 결정 기구나 건의 기구에 의한 문제의식과 의미를 분석하는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자, 문제를 인식을 해서 과연 이 문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냐. 북한이 만약에 핵실험을 했으면 이 핵실험한 의미는 어떤 의미이냐. 이런 의미를 분석하게 되면 향후에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행동을 예측을 할 수 있으면 결국은 그 예측되는 행동을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논리적인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위기 평가 단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이 수집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어떤 평가 등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위기 평가 2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자면 관련 부서가 위기의 성격이라든지 또 위기의 강도, 그 다음에 이 위기의 특징, 그리고 위기의 배경, 상황 평가 등에 대한 이 위기 평가를 상부에 보고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2단계 위기 평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상황 전개와 위기 평가 단계를 넘어서 이제 3단계인 방책 개발입니다. 대안을 개발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과연 이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또 위기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느냐 하는 것을 개발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책 개발 단계에는 상황 분석과 이 평가의 기초
2단계에서 이루어졌죠. 이 상황 분석과 평가의 기초에서 이 가용한 가능성 있는 이런 대응 방안을 정리하고 이 비교 평가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방책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몇 개의 방안을 개발을 해서 이것을 상호 비교해서 어떤 방책이 좋은 것인지를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능한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정리를 하고 또 평가를 각각의 방안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방책에 대해서 방책별로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에 의해서 과연 이 방안이 실행 가능한 것이냐 라는 어떤 평가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상부의 결과 보고를 하게 되고요. 또 각각의 방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검토와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3단계 방책 개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자면 우리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관련 부서에서 제시한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또는 외교적인, 군사적인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련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 실현 가능성, 이 방책들이 과연 채택을 하게 되면 실현 가능한가를 검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3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어떤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4단계인 방책을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앞에서 여러 개의 방책을 개발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4단계인 방책 선정 단계에서는 이 하위 부서나 또 실무 담당 분서의 어떤 평가 분석을 토대로 해서 종합한 이 대응 방안을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최종적인 평가를 최고 정책 결정자에게 건의를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단계죠. 여러 개에서 3단계에서 여러 개의 대안을 만들었다면 이 여러 개의 대안을 중에서 어느 것이 최고 좋은 방안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단계가 이 방책 선정 단계, 즉 4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보자면요. 먼저 우선순위화된 방책의 작성을 하고 또 이 방책을 제출하는 행위들, 최고 결정자에게 실무적 차원의 어떤 조언을 제공하고 또 최종적인 방책의 선택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 4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어떤 행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검토되고 평가된 이 방책들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상부에 건의하고 또 상부에서는 다시 추가되는 상황, 발전된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 건의된 아래에서 하부기관에서 건의한 이 방책을 검토한 후에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방책 선정 단계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5단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즉 계획을 만드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실행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선택했죠. 이제 4단계에서 최종 방책을 하나의 방책을 선택을 했죠. 이 선택된 방안을 이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부적인 행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행동 계획을 마련을 하고 최종적인 어떤 실행 준비를 하는 이런 단계가 바로 실행 계획 수립 단계인 것입니다. 자, 이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어떤 내용들은 우선 비상 대기를 명령을 하고요. 그리고 계획 수립을 하도록 명령을 하달합니다. 이 계획 수립은 최종 부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종 최고 상위 부서로부터 말단 제대에 이르기까지 연계성 있게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작성하도록 미리 명령을 내리고 계획 수립을 하달하는 지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전에 계획된 담당 부서에 임무를 부여하고 또는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담당 부서의 전개, 대비 태세 보고 등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 실행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상부에서 승인된 방책을 기초로 해서 시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상부에 보고하는 그런 행위들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하부대의 사령부 혹은 관련 부서에 이를 하달하는 이런 행위들이 이 실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6단계 마지막 단계인 실행 단계입니다. 자, 이 실행 단계에서는 선택된 방안을 실제 집행하는 단계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포함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면요. 이 실행 단계에서는 최종 결정자에 의해서 이 선택된 방책의 실행을 결심을 받고요. 그리고 이 실행 명령을 하달을 하는 것이죠. 실행 명령을 공식적으로 공포를 하고 또 이 담당 부서별로 부여된 어떤 임무를 이제 시행을 하고요. 또 이 실행 현황의 어떤 실행 현황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통제하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통제하는 이런 것들이 이 실행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담당 부서별로 부여받은 임무를 실제로 시행을 하는 한편 또 이 시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와 통제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방책이 제대로 실행되는가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바로 실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행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위기 관리 절차는 반드시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서 몇 개의 단계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또한 위기 상황의 변화와 상대국의 대응 방식에 따라서 방책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위기관리 절차가 수립된 이후에도 이러한 절차를 반복 술탄하고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위기 관리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위기 관리 6단계를 한번 정리해서 요약을 해보자면요. 우선 이 위기 관리는 공공정책 관리 절차와 아마 유사합니다. 그래서 6단계로 총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상황 전개, 위기 평가, 방책 개발, 그리고 방책 선정, 실행 계획 수립, 실행이라는 이런 6단계에 걸쳐서 위기 관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 1단계에서는 먼저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감시를 강화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위기 상황이 정확하게 어떠한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위기가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관련 기관과 또 상하급 관련 체제 간에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지면서 정보가 교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이런 이 1단계 상황 전개 단계는 위기의 어떤 성격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단계이기도 하고 또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1단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위기가 확산될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위기 평가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문제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 상황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의미를 분석하고 이 상황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 위기를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고 그러면 향후에 어떤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고 예상해 볼 수가 있고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에 대한 대응도 적절한 대응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위기 평가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방책 개발 단계인데요. 이 방책 개발은 방책이라는 의미는 대안이라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우리 정책학에서 이야기하는 대안이라는 의미와 같은데요. 결국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해결책을 개발하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이 방책 개발은 이 3단계에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을 몇 개의 방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단일한 하나의 방책은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선택이 되는 것이고요. 이 3단계에서는 몇 개의 실현 가능한 대안, 즉 방책을 만들어가는 단계죠. 그래서 가능 방안을 평가하고 또 이러한 방안이 과연 실행이 가능한 것인가를 분석을 하고 또 이 대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3단계 방책 개발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개의 방책이 개발이 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방책을 선정을 해야 되죠. 여러 개의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중에서 이 서너 개의 방책이 만약에 개발이 됐다고 그러면 이 두세 개 혹은 서너 개의 방책을 서로 비교 분석을 해서 장단점을 분석하겠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어떤 방안을 하나의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방책 선정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책은 결국은 이 하나의 최종 방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실무 부서에서 판단한 여러 개의 가능성 있는 방책을 종합 비교 분석한 것을 최종 결정자에게 장단점을 설명해주고 최종 결정자가 하나의 방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조언과 보고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최종 결정자가 정책 결정자가 하나의 최종 정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방책 선정 단계인 것입니다. 자, 이 방책 선정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이제 실행을 해야 될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결국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을 행동으로 옮겨서 어떻게 이 위협을 잠재우느냐가 하는 게 핵심이죠.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마련하는 단계가 바로 실행 계획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실행 계획 단계에서는 이제 이 실행 계획은 어느 최고 상위 부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단 제대까지 동시에 연계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실행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상급기관의 의도와 또 상급기관의 여러 가지 분석 결과들을 예하부대에 하달해주고 또 지침을 하달해주면서 계획 수립을 명령을 하달하게 되고요. 또 담당 부서에서는 이것이 담당 부서에서 이러한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또 보고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획 수립이 잘 진행되도록 지원도 해주고요. 또 지도도 해주는 이런 행위들이 실행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루어지죠. 이러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나의 완전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제 남은 것은 이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가 바로 마지막 6단계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면 공식적인 문서로서 문서화해서 이것을 공포를 하고요. 또 예하 부대에 하달을 해서 예하 부대별로 실제로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문서들을 하달하게 되고요. 또 실제로 행동이 옮겨지게 된 이후에는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상급 어떤 기관의 의도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협조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독을 하고 지휘하고 또 실행되는 어떤 현상들을 통제하고 지속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실행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관리 절차 6단계는 미국의 군에서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꼭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모델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국가 위기 관리를 우리가 지금 한다고 우리의 실정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개발을 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이러한 위기 관리 절차는 단계별로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위기 상황에 따라서 동시에 여러 개의 단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단계는 생략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그리고 또 위기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적인 변화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 상황 변화와 또 대응 방식에 따라서 방책의 우선순위가 처음에는 1번 우선순위였던 것이 2번이 될 수도 있고요. 2번 우선순위가 3번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1번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기 관리 절차가 수립이 된 이후에도 이 반복 술달하고 또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겠죠.